여기 보십시다.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고 일단 큰 틀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전자 배치하고 그다음에 오비탈 그다음에 주기적 성질을 가기 위한 스타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 자 일단 이 원자라는 건 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즉 중성인 상태의 가장 최소 단위 어떤 책에서는 최소 단위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는 단위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단위체는 가장 최소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나온 김에 비교할게요. 여기서 분자라는 말이 나와. 분자. 근데 얘도 최소 단위예요. 얘는 최소 단위. 얘도 최소 단위고 얘도 최소 단위인데요. 라고 한다면 얘는 성질을 가지면서 어떤 거야? 최소 단위인 거고요.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누가 나타나냐면 톰슨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톰슨의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 음극선 실험을 하게 돼요. 음극선 실험.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음극선의 무엇을 성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질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얘가 직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직진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질량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얘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냈냐면 얘는 그림자가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직진성을 알았고 질량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회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질량이 있음을 알았고 얘가 어떻게 플러스 전하 쪽으로 휘는 것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모형이 나옵니다. 이건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얘가 무엇을 갖고 있어?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중성이거든. 전체는 중성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입자가 존재할 거야. 근데 톰슨은 이게 어떤 입자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플러스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끝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911년인가 쯤에 이제 두 번째 누가 나타나냐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고 원자의 구조가 되어지면서 수소의 전자배치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잘 보세요. 이제 러더퍼드 같은 경우는 그래 인정해. 원자는 중성인 게 맞고 전자가 있음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된 아이를 음극선을 뭐라고 불렀어? 성질이 이러한 음극선을 우리는 전자라고 톰슨 아저씨가 명명하기로 했대요. 여기까지 됐고 그런데 이제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파 입자 그림을 한번 살짝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팡 하고 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대부분이 그 알파 입자 기준이야. 이 알파 입자가 기준일 때 대부분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 아주 극히 일부 그 알파 입자가 산란. 자, 여기서 살짝 정리해보자.
이 알파 입자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고에너지의 고밀도의 입자였어요. 그 다음에 산란이라는 말 뜻은 튕겨나옴이라는 뜻으로서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는 실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알파 입자가 산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 들어가자. 해석. 대부분이 통과했다라는 것은 원자는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극히 일부 입자가 산란됐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보게 되면 얘는 중심에 알파 입자보다 고에너지의 고밀도의 입자가 존재. 즉 다시 할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 알파 입자보다 더 크고 더 밀도가 높은 입자를 뭐라고 부르겠대? 얘를 바로 원자 핵이다라고. 어디에? 중심에.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 원자핵이 딱 이렇게만. 그래서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에 약간 차이점이 생겨.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원자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생각해 보자. 야, 여기 좀 들어, 고개 들어. 여기 책 보지 마. 여기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원자핵은 어떤 상태야? 정기적으로 플러스 1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이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 전자는 여기까지 문제가 하나도 안 되지. 고개 들어요. 여기요. 들어요. 고개 떨구지 마. 여기만 칠판만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 너희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자. 지금 얘는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지. 그럼 당연히 이 둘이 뭐가 생겨야 돼? 혜린아, 여기만 봐요. 고기 떨구지 마.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인력이니까 결국엔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원자핵에 들러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 그들의 생각이야. 원자가 있으면 희한하게 에너지를 색깔펜으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가 흡수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번엔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합니다. 지금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겨서 인력이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잖아. 흡수가 되면 원자에 있던 전자가 흡수가 됐어. 그러면 전자가 원자 핵에서 벗어납니다. 더 심하게 할게. 더 큰 에너지를 넣어주잖아. 더 큰 넣어주다 보면 듣기만 하세요. 1312 1312kJ/몰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얘가 아예 나가버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전자를 잃었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전자가 어찌 되냐면 원자 핵 쪽으로 다가감. 그래서 에너지가 적으면 외부에 핵이나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전자를 얻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여기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할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뭐 전자배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뭔가 이정도 막 나가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빨리 이쁘게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